한 주간의 주요 사건이나 쟁점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일타 시사,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심재범 변호사 나오셨고요. 또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정정화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춘천 옛 캠프페이지 개발과 관련돼서 좀 갈등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사를 앞두고 강원도가 제동을 걸면서 이 평가 대상 빼달라고 했는데 또 실사는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교수님께서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 캠프 페이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온 사안이죠. 네. 강원도와 춘천시 간 입장도 다르고 시민들 간에도 조금 원하던 바가 좀 달랐는데요. 그동안 이 공론화 과정을 몇 차례 거쳤지만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하지 못하고 좀 미진했다는 것은 좀 여전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인 춘천시가 국토부 공모 사업에 정식으로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내부 의견 수렴이나 소통 부족으로 그것도 중앙부처에 공문을 보내서 이의 제기를 한 것 자체는 좀 이례적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광역단체장과 정치적 라이벌이 될 수도 있는 기초자치장 간의 소속 정당이 다른 광역과 기초 간의 어떤 헤게모니 다툼처럼 보이지만 또 본질적으로 보면요. 이 개발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상충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국토부에서 공모 사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이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상당한 난항과 차질이 우려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원도와 춘천시의 갈등에 대해서. 현장 실사가 종료됐기 때문에 이제 국토부에서 심사를 할 거고 이제 최종 결과는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쯤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사실 이 논의 자체에서 지금 사실 이게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이 되면 국비가 한 250억 원 최대까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실 거점 시설로서의 어떤 건축 규제도 완화가 되고 해서 거점 시설로서의 신속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쇠퇴한 원도심을 개발하는 데는 상당히 적절한 사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춘천시와 강원도가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 그냥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게 그 큰 부지에서 과연 일부 공원을 하고 일부 거점 시설을 짓는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주민들한테 어떤 게 더 유리하고 유익할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보다는 강원도는 목리를 부리는 것 같고 춘천시 입장에서는 춘천시의 경우에는 기존의 관례를 무시를 하고 어떤 광역단체를 무시하는 듯한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이제 우려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두 지자체 간의 어떤 주도권 싸움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춘천시유지입니다. 그리고 사업 주체도 춘천시고요. 그러면 이게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가 있을 때 이게 상호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상호 경쟁, 협력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독립적인, 독자적인 법인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단체가 이 기초단체가 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일일이 간섭을 하거나 감독을 한다거나 이거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춘천시가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강원도도 협력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춘천시도 강원도와 사전적인 협의 과정을 좀 충실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춘천시에서는 이제 강원도에서 너무 월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갈등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보면은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이걸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두 지자체 다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한 미군 공여 지역에 대한 어떤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그 권한 자체가 광역단체 시도에 있습니다. 시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이 어떤 도시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한다라든가 종합 계획을 변경할 때는 당연히 강원도에 협의가 있어야 되고 강원도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 이 공모 사업을 진행하는데 선정 과정이 있어가지고는 춘천시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강원도가 여기서 감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결국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강원도의 협력 동의 없이는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 선정이 된 후에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과연 강원도가 이거를 저지할 명분이 있겠는가?
동의하지 않을 명분이 있겠는가 해서 그 부분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누구 얘기가 더 맞을까요? 우리 지방자치의 원리 측면에서 보면요.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정부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학문적으로는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거거든요. 사무 배분에 있어서 기초정부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것은 기초정부가 하고 그걸 하기 어려울 경우에 광역이 하고 광역도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한다. 이게 이제 사무 배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립된 보충성의 원칙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도의 역할이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중간적인 역할을 하면서 소위 인허가권, 인사권을 갖고 그 통제 감독하는 부분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사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독립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도가 오히려 더 상급단체여서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전반적으로 이게 마찰을 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지방자치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에게 권한을 훨씬 더 저는 이건 인허가권이라든가 이런 모든 권들을 이양을 하고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편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게 아마 지방선거까지 계속 이런 이슈들이 좀 반복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지금 그 선거까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특히 도지사 선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더 우리 강원도가 부각되게 선거에 이제 한 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이 국회에 이 우상호 정무수석이 강원 철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이제 뭐 인터뷰 내용도 뭐 도지사 선거에 대해서 물망에 오른다고 하는 게 아마 강력한 대항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과평가의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1년 정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기간 동안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변수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좀 전에 아까 얘기한 이 캠프 페이지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중도개발공사의 이 문제도 그렇고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김진태 지사가 아마 가시적인 뭔가의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조금 무리한 제스처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것들이 아마 내년 선거에서도 어떤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대선에서 강원도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보다도 김문수 후보의 지지가 높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 정도로 강원도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과연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것들이 아마 내년 지방선거에서 최대한 그 도지사 선거에 있어서도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네요. 예. 변호사님께서는 내년 지방선거 예측 어떻게 하십니까? 그 차기 도지사 선거는 강원도 미래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재명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체장과 그 광역단체장을 다 겸하고 대통령이 되신 분입니다. 따라서 지방 정부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지방 분권에 대한 필요성도 상당히 인식이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어떤 분이 되느냐 그리고 기초단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그 지방 분권의 어떤 효능감을 누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상당히 지금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국은 급속도로 안정이 되고 그리고 뭐 국무회의 진행이라든가 인사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재명 정부의 1년이란 건 상당히 실력을 보여주는 1년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내년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이 펼쳐지지 않을까. 사실 광역단체장하고 광역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치의 영향을 상당히 받습니다. 따라서 중앙정치의 영향에 따라서 당락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현재와 같은 상태로 실력을 계속 유지를 한다 그런다면 민주당 쪽에서는 상당한 후보군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이고 기세를 보여줄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현 이제 김진태 지사가 나오실 텐데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고전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